파이를 빌라 원룸에 반지하 빌라 원지 반지하에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조금 오히려 나는 그게 신선하고 조금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금 좋았습니다. 저는 연출에서. 네네. 좀 연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액션 이게 영화에 액션이 있으니까는 네네. 그런 부분의 연출을 좀 해보자면은 네. 이 영화를 보고 저는 뭐 액션 영화를 좋아하니까 네네. 네. 보고 있으면은 이게 영화가 루시 같기도 하고 프로메테우스 같기도 하고 로건 같기도 하고 뭐 약간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의 오 뺏긴 영화 다 나온대 이제. 네. 매그니토 각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공각기동대 한 스푼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네. 그 영화를 다 따로 보는 것보다 서복 하나 보는 게 시간은 줄이겠지만 재미는 절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같은 느낌을 주려고 돈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서복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뭐랄까요 개연성 이런 게 서복 자체 안에서 개연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봤던 영화들에서 그 개연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서복은 그걸 설명을 안 해줘 이 영화에서. 서복이 여기 안에서 영화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고 밖에 내가 있는 다른 거에서는. 데서 봤던 영화에서 이 설정은 이 영화에서는 이런 설득력이 맞아. 있었는데 이런 설정이 있었는데를 가져와야지 설득력이 있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클리셰를 다 갖다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복이 처음에 이제 딱 그 민견이 그 실험실에 가서 서복을 만나잖아요. 네네. 서복이 얘기를 해도 얘는 사람 아니다 만든 애다. 그 다음에 얘 뭐 그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초능력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민견이 놀라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설명 안 해줘. 사이드 이펙트 그냥 생긴 거래. 그냥 뭐 설명을 하긴 해. 그 뇌파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하잖아. 그 뇌파가 높으면 총알도 막아주고 돌도 움직이고 그 다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루시를 봐서 그렇구나 이 과학자 루시. 루시 그래. 그래서 차라리 무슨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지 말고 거기 있는 그 이제 그 실험한 사람이 그래야지. 사실 제가 좀 루시 덕후인데요. 그거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영화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 영화 안에서 그럼 민견이 그러겠지. 납득이 되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봤으니까. 아니 나는 오히려 거기서 그냥 제가 왜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야 최소한 한마디라도 해라. 그 약간 승리호처럼 아무 소리 나도 모르게 그냥 넣었더니 됐다 이런 식으로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그냥 뇌파가 이상하게 높아서라고도 설명을 해줘서 다행이었어 나는. 그것마저 없었으면은 또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이런 기능이 생겼네 이렇게 돼버릴까봐 그걸 되게 한국 영화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기준을? 뭐 뇌파가 높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죠. 뇌파가 높으면. 그렇지 뭐 그래.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런 액션 초능력 연출들 이거는 뭐 거의 그 매그니토하고 그 다음에 옛날 저기 초능력자들 나오는 거 뭐였지? 클로니클인가? 그 10대 초능력자들 나오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루시는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런 총알 받아치는 거나 그런 거고. 그다음 뭐 그렇고 그다음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이 김천호 그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그냥 그냥 저기 프로메테우스에 있는 그 뭐지 그 늙은 웨일랜드예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니고 불사에 대한 갈망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이 사람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약간 뭐 그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존재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존재한테 죽임을 당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그냥 그것도 할아버지가 휠체어 타는 것조차도 내가 프로메테우스를 자기가 봐서 나도 이걸 좀 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억지로 타고 다니는 것 같은 거야. 그 프로페서 X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다. 그냥 좀 몸이 안 좋은 같다라는 그냥 클리셰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왜 새 영화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장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새 영화에서? 뭔가 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좀 자기들만의 어떤 새로운 조금 소스들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설정이라든가 캐릭터들 자체가 좀 너무 정형화돼 있다. 그치. 저희 생각에는 어디서 봤는 장면을 다시 보게 되니까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이러면은 차라리 새로 자기가 만들어서 그게 아쉬웠다라고 평가받는 것보다 왜 같은 장면을 사용하느냐라고 이게 더 아쉽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연출이 좀 그랬다. 옛날에 보던 느낌이 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나는 근데 그 액션 장면 얘기하는데 나는 그래도 액션 연출 중에 잘한 거는 음. 아까 이제 우리 봉삼 씨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이제 총알이나 뭐 이런 이펙트를 보여주는 것보다 얼굴을 잡았다. 서복의 얼굴. 나는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포인트가 감독이 연출 포인트를 하나 잘 알고 있다는 게 각혈하는 미소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또 맞죠? 뭐야? 피로 그 연약한데 뭔가 그런 연약한 시한부. 모성 본능을 그런 자극하는 아니지. 그런 이미지가 있어. 시한부. 그거 무협지에서 내공 잘못 내상 나가면 나오는 거. 주아인마 걸리듯이. 그러니까 미소년이 각혈을 해야 돼. 마동석이 각혈해봤자 아이고 내상 좀 입으셨네 그러지. 약하다 생각이 안 들거든. 알지. 그러니까 마동석이 각혈하면 고기 먹다가 혀 씹었는 갑다. 그러니까 그런 연출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출 연출 소리였네요. 네. 연출에 대해서 더 얘기하실 분 있나요? 딱히 없을 네, 듯?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화의 연출 얘기 해봤고 네. 캐릭터가 많다면 많지만은 딱 그 두 캐릭터에 좀 집중이 돼 있어서 적다면 또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네,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실 분이 정닥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주인공인 두 명 캐릭터 서복과 민기현의 관계가 좀 참 미묘하다고 좀 느꼈는데 두 명의 이게 존재 자체가 네네. 민기현은 그 동료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 동료 대신에 당할까봐 용기를 내지 못했던 좀 자신의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제 병에 걸려가 계속 죽어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서복은 이제 죽지 않는 존재임과 동시에 또 주사를 맞지 않으면 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존재이기도 하고 네. 임세은 박사가 그 아들 경운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재탄생시킨 그 복제 인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둘 다 이제 과거의 죽음과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죠. 네. 연관이 돼 있고 동시에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둘 다 죽어가는 존재이기도 했어요. 서복은 주사를 안 맞아서 죽어가는 거였고, 민기현은 원래 죽어가는 때문에. 애였고, 지병이 있었고. 예, 민기현은 이제 그래도 살고 싶어 하죠.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서복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또 앞을 가로막아요, 보면. 본인은 죽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살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모순되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또 남을 살리고 싶어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예. 반대로 이제 서복은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갖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왜 사람을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살려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건 자기가 아니니까. 왜 살려줘야 돼? 어차피 인간은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줘야 돼? 너희는 어차피 죽을 건데. 오늘 죽으나 20년 뒤에 죽으나 어차피 언젠간 죽을 건데 죽을 때 되면 그냥 죽어라. 왜 나한테 살려달라는 거야? 난 갇혀서 너희 살려주기 싫다. 존나 약간 이런 입을 때리고 싶어. 아우 그놈의 입 진짜. 아유. 왜 살려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잖아요, 인간은. 존나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제 임세현 박사가 이제 자기를 만들어낸 거가 그 임세현 박사만의 그 욕심이라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임세현 박사가 오로지 자기 아들을 그냥 다시 살려내고 싶어서 욕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민기현이랑 함께 있으면서 좀 민기현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살리려 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걔가 생각하는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과거에 사람을 살리지 못해서 이제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는 민기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낸다는 행위에 대해서 점차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이 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뭐 실험실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그 서복의 이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차피 100년을 살다 죽든 10년을 살다 죽든 인간은 죽는 거거든. 그 유한하다라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 똑같은 거야. 근데 왜 10년 이제 1년 있으면 죽을 것 때문에
2년 있다가 죽고 싶어서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서복의 음.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년 더 사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거지. 원래 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이해 못해. 저는 근데 그거를 깨달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바로 음. 육개장입니다. 존맛, 왜냐면 대존맛. 아니 왜냐면은 어차피 배고플 건데 왜 먹어 이런 식이 되잖아. 개 논리 아, 회로를 맞아, 해가면은. 맞아. 근데 먹어보니까 존나 맛있어서 4개나 처먹거든. 맞아. 이런 그러면, 거지. 어차피 먹고 나면 쌀 건데 왜 또 먹어? 막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나는 죽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먹는다. 거기다가 그 육개장 거기서 작은 거였어. 작은 것도 맛있거든. 아하. 잘 모르시네. 내가 이거 찝어놨는데 네네. 그게 이 영화에서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야. 그 아, 육개장이 뭐, 농심이냐 삼행 육개장이야. 아, 아 진짜? 농심 농심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삼행이야. 아, 삼양입니다. 아, 삼양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군요. 저 라면 좋아하잖아요. 저 그거 보고 딱 느껴요. 이 소품팀이 일 안 했네. 누가 그 작은 육개장을 삼양 끓여 먹습니까? 이거 아하. 그 작은- 감독님이 큰 실수했네 그거는. 작은 육개장은 농심인 게 국제법입니다. 모르셔서 그러는데 어기면 그러니까, 잡혀갑니다. 야 농심에서 이거 고소해도 된다. 내가 보기엔 작은 그 농심권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보네. 아니 표지가 똑같이 생겼어. 아, 어, 그래? 똑같이 생겼어. 진짜. 맞아, 똑같이 생겼어. 아, 색깔이 색깔이 똑같길래 그 와, 농심 똑같아. 같았죠. 육개장 얘기 그만하고 계속 할게요. 갑자기 와 이렇게 출출해져가지고. 중요하다니까. 그러네. 갑자기 출출해졌어. 멈춰! 육개장 얘기 멈춰! 갑자기 식욕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낸다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가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연구소로 돌아가자고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물론 돌아갈 때도 없었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를 뭐 희생해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 자체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서복과 민기현은 이제 처지랑 능력은 서로 달랐지만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이제 서로를 좀 이해하게 됐고 민기현은 그 성당에서 성당에 갔을 때 이제 서복의 존재에 대해서 좀 위로를 해주고 바닷가에서는 또 서복이 그 막 갑자기 그 초능력 써가지고 그 돌로 만든 무덤으로 그 돌무덤. 민기현을 좀 위로해줬던 것 같습니다. 곧 네가 들어갈 무덤이다. 아니 죽은 동료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바다에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거지. 바다에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돌 가지고 하늘에 새도 널 지켜보고 있어.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너가 도망갈 곳은 없다. 네가 갈 곳은 이 무덤 속이다. 이 사이코패스.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 과거에 묻혀가지고 이제 폐인처럼 살던 민기현도 이제 다시금 이제 그 서복을 보호하면서 이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고. 그쵸.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 후회와 자책만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몸을 날려서 이제 그 서복을 구하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해소하는 느낌도 좀 있었고, 서복은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좀 희생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임세현 박사의 죽음 나중에 죽음을 보고 나서 이제 난장판이 되긴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서복도 죽고 민기현도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죽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약간 서로를 통해서 좀 약간 위안을 받았으니까 약간 이게 해피엔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엔딩이 근데 저는 해피엔딩 사실 저는 엔딩은 좀 마음에 드는 면이 있었거든요. 뭐 그냥 뭐 근데 캐릭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엔딩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엔딩 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치고 저는 가시죠. 이 영화가 그렇게 그닥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엔딩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식 심파 엔딩으로 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서복이 죽기 전에 이렇게 공룡 머리에 손을 탁 올리면 갑자기 종양이 사라지면서 내 목까지 사라져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죽어야 되거든. 미칠 것 같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실존하는 영화 같아서 정말 미칠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그거잖아. 마지막 바닷가에서 공유가
그 돌무덤에 돌 하나를 딱 얹고 하늘을 바라보면 박보검이 웃으면서 바다 위에 하늘에서 야 씨. 이게 뭐 이렇게 끄덕끄덕 자주 나오냐? 끄덕.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면은 공룡가 발을 떴는데 그 돌무덤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손이 팍 올라오는 거지. 거기서 킹덤까지 가는 거야? 좀비 킹덤 아니지. 그거는 저거지. 저스티스 리그. 아 맞네. 잘하는 것처럼. 돌무덤이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다가 돌이 공중에 확 뜨는 거지. 아 맞네. 돌이 확 뜨면서 끝나고 서복 2편을 기대해 주세요. 아, 계속 제가 얘기하시죠. 네. 좋다고 얘기하다 개소리로 끝났네요. 이렇게. 아, 뭐 그래 저는 뭐 그래 우리 정닥터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유튜버들처럼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유튜브 저는 네네. 그냥 캐릭터들을 좀 에반게리온 캐릭터들과 이제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네네. 좋습니다. 민기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에바 타기 그럴 수 싫어. 나 죽기 싫어. 이게 약간 비슷한 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서복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레이 복제 인간인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는 영화로. 행동부터 다 똑같아. 아 그러니까 영화를 뺏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세계관 안에서 일본에 가서 그렇지. 레이의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그런 거라. 거군요. 몰라서 그럼 우리가 몰라 그 아야나미 서복이었어. 에이, 아니 근데 진짜로 죄송합니다,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감독이 아야나미 레이처럼 연기하라고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똑같았어. 나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어.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뭐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본 사람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충분히 공감할 만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제 소복 엄마 임세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에반게리온 겐도 이제 왜냐하면 지 와이프랑 하나 되겠다고 레이 만들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모든 걸 일으킨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도 이제 자기 아들내미 이제 죽은 거를 못 잊고 복제 인간을 서복을 만들어낸 것도 그렇고.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그러니까 요렇게 크게 이제 에반게리온이랑 비슷한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야나미 서복 괜찮네요. 아니 제가 이어가지고는 캐릭터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은 네. 그 약간 캐릭터들의 선택을 통한 영화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우리 닥터 형님하고 비슷하게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뭐 처음에 서복의 선택으로 본 운명론 같은 것들을 조금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게 자꾸 약간 영화는 다른 영화를 계속 다루는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게 이게 약간 베가본드에서 오늘 이거 서복 특집 맞나 이거? 베가본드에서 우리가 그 저 하차 특집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여기 이 영화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명론 같은 것들. 그게 뭐냐면은 죽음, 즉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을 살아가고 수 있는 있다. 삶, 즉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비로소 가치 있게 된다, 네. 바뀐다 이런 것들. 베가본드에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전히 하늘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로소 온전히 자유롭다 이런 것. 결국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거의 비슷한 메시지였어요 이게. 영화 내내 서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선택들이. 근데 서복이 그러면은 미야모토 서복인 거야. 아씨. 어쨌든 일본인인 건 확실하네 그래. 오늘 괜찮나? 아야나미 서복이가 미야모토 서복이가 뭐고 도대체? 근데 실제 서복은 중국 사람이잖아. 미치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복이 실험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영화 중간쯤 돼가지고 그 장면에서 이제 민기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 안에서 그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삶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좀 이야기해 보면 그 전까지는 삶과 죽음 이런 것들 모두 자신한테는 좀 무의미한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은 무한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100년 살고 죽든 1년 살고 죽든 자기는 어차피 이게 조금 더 일찍 죽고 그 뒤에 죽고 차이밖에 없지 죽는다는 것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지가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무의미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인간들이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졌던 것 같아 서복이. 그랬는데 실험실에서 스크린으로만 보던 바다를 실제로 조금 마주하게 되고 민기현하고 같이
그 순간에 네. 그 잠과 죽음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에 의문을 좀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서복이. 그쵸.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대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잠에 대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표현해요. 잠깐 그러니까 죽는 거냐고. 잠깐 죽는 거냐, 아니면 죽는 거하고 잠의 네. 차이가 뭐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서복의 대사에서. 그랬는데, 앞에서 이제, 민기현이 그 바닷가 앞에서 민기현이 막 화를 내다가 자기 혼자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리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약간 서복이 삶과 죽음에 대한 깨우침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고 나서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서복이. 네. 갑자기 왜 잤던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나? 제가 대사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인데, 그렇죠. 서복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잠이 와서 잤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잠하고 죽음이 죽음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기는 결론을 인식이 못 없기 내리니까. 때문에 맞아요. 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긴 시간 잠들었던 민기현을 바라보면서 바다에서 조금 삶과 죽음에 대한 조금 깨달음 같은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뒷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해를 보면서 아름답네요. 살아있다는 건. 요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민기현과의 대화 끝에 실험실로 돌아가서 조금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결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죽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자기 인생에 없었을 때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도 동시에 없었던 없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 자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실험실로 돌아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결심이 자기 스스로는 섰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도 아름다운 거구나라는 것도 죽음이 생겼을 때 삶의 아름다움도 생겼다 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거기 노골적으로 대사가 나오는 게 초반에 이제 거기 누구냐 조진을 이제 설득하는 미국이 애가 이제 인간이 영생을 얻게 됐을 때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딱 그런 얘기를 반대로 이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열심히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어. 내가 보기엔 걔가 그거에 감화됐나 그 말에? 걔가 그렇게 죽이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진짜.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분기점이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 왜 막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면서도 질투하는 그런 부분, 약간 그런 정서가 있잖아. 근데 그거에 이 바탕이 되는 정서가 약간 그런 거죠. 자기들은 무한한 삶을 사는데 그렇죠. 인간들이 유한한 삶을 살잖아. 그런데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잖아. 인간들이 삶을. 그런 거에 대한 질투심 같은 것들이 신이 있잖아. 그렇지. 자기들 그런 느낄 거- 수 없지. 자기들이 느낄 수 없는 감정을 정확하게 인간들이 얘기하면 느끼면서 사랑이 아니고 유한이 아니라 똥줄이 안 탄다 이거지 신은. 그렇죠. 권태. 자기들은 그런 것 때문에 권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그런 감정하고 서복이 느꼈던 감정하고 조금 비슷한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고대 신들이 좀 떠올랐고, 반대로 민기현은 죽음이 다가올 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가올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애쓰는 약간 전형적인 인간들의 그런 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민기현이라는 캐릭터가.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자기의 운명을 조금 외면한 비겁한 결정 때문에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박사님 얘기처럼. 그래가지고 사실 뭐 때문에 죽는지 이유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끝을 인정하고 직시할 때 비로소 이제 자기 삶이 가치가 있어진다. 그런 것들을 민기현을 통해 가지고 좀 보여주는 것 같았고, 민기현이 마지막 순간에 서복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죽이게 되는데, 민기현이 서복을 죽이게 되는 거는 서복이 있어야지만 그 서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병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손으로 서복을 죽인다는 거는 나도 죽겠다라고 자기 죽음을 직시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 장면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집착,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삶에 대한 집착 이런 네.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 얼마 안 남은 삶이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장면처럼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초반에는 그래가지고. 그 민기현이 자기는 뭐 안 죽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자기 친구 의사인가 한테 얘기하거든요. 예. 맞아요. 자기 근데 죽음을 부정하는 거죠. 예. 맞아. 그런데 막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죽은 거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죠. 맞죠? 그치. 사는 꼬라지. 생기가 없지. 근데 서복을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죽음을 인정하는 거지. 아, 내가 좀 이따 죽겠구나. 그래. 남았는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자라고 좀 생각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죽음을 직시하면서부터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장면처럼 보였고 두 번째로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알아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구글에서 구글에서 끌은 겁니다. 컨텐츠가 없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테세우스의 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이거 아마 최근에 마블 드라마 그 완다비전 보셨던 분들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테세우스의 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긴 시간 항해를 하는 배인데 그 항해를 하는 동안 배의 조각을 수리하면서 이제 새로운 부품들을 이렇게 배 조각들을 이제 채워 넣으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예 처음에 이 배가 테세우스의 배가 출발했을 때 부품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까지 수리를 하고 나면은 이 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냐? 아니면은 만약에 수리하고 떼어낸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배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배가 테세우스의 배냐? 라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간이 그 무한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게 인간의 삶인가 그런 얘기. 그렇죠. 그렇지. 저는 여기서도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인간의 신체는 세포라는 게 계속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생기고 하잖아요. 네. 네. 심지어는 만약에 의학이 발달하면은 막 신체 막 부품들을 교체하는 그런 세상도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이버펑크처럼. 사이버펑크처럼.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품들을 하나씩 교체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신체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그러면 나는 과연 나인가? 이런 거지. 나는 신봉삼인가? 내 신체가 하나도 안 남아 있어. 이게 좀 그런 게 뭐 이런 만화나 이런 데서도 좀 자주 나오는 소재인 게 원피스를 보면은 이제 써니오가 불타고 나서 그래서 루피가 배 바꾸기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거야. 맞아요. 아니야, 야 맞는 거야 이거. 맞아. 똑같은 얘기야. 그렇긴 한데 왜 오늘 얘가 다 있다고요? 같은 논리로 이게 약간 인간이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기술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과연 그게 진정한 영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내가 바뀐 거지. 내 존재가 바뀐 거지. 내가 영원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지.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막 이런 것도 있죠. 더 그 논리를 확장하면은 약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해준다 이런 얘기도 좀 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네. 만약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라는 사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기억해주는 하나도 안 사람들이. 남아있어. 기억해주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진정한 지인들 하나도 안 남아있고 새로운 사람들로 싹 바뀌어있어. 그러면 신체 뭐 물리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정신적으로도 나라는 사람이 정말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확실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궁금증들. 니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깊게 들어갔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금 그런 영생과 조금 뭐 우리가 지금 이미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쵸.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어차피 내가 영원하더라도 내 신체가 계속 바뀌고 이러는 거랑 내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자식이 어차피 내 유전자를 거의 대부분 승계하고 있잖아. 네. 그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진짜 잡을 수 없는 거를 막 영원이라는 거를 막 과학 기술로 막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영생의 진리를 이미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그럴 좀 수도 들었어요. 있다. 니 나중에 임마 니 한 130살 먹고 숨 꼴딱꼴딱 넘어갈 때 씨발 그런 이런 똑같은 생각 뭐 할 걸? 그냥 아우 제발 살리도 그럴 거야. 제발 살리도 약 써가지고 살리도 냉동인간 시켜도 냉동인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서복하고 민경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뭐 저도 그 마찬가지인 게 저도 반대로 이게 뭐 영화에서 그 봉삼하고 좀 약간 같은 결이긴 한데 서복이 서복인 거를 정의하는 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복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아니고 이게 인간은 인간으로 이제 구분하는 게 만화적인 클리셰를 따오자 그러면 결국 영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서복의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런 설명이 좀 없어서 좀 너무 이 서복이라는 존재가 생각할 거리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뻔해서 그냥 그 임세훈 bak사가 자기의 그 죽었던 아들을 그림에서 만들었는데 얘가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의학적 기능을 가진 뭐 약간 그런 생명체? 그러니까 이게 뭐 별로 그다지 그렇게 임세훈 bak사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서복이 임세훈 bak사의 그 옛날 아들의 그런 영혼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뭐를 설명하고 싶었는지는 알 것 같은데 이 서복이라는 영화에서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본질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서복 그 캐릭터 자체가 좀 가벼웠다. 그냥 단순히 복제 인간이라는 그런 복제? 그것만 좀 있었는 것 같아서 좀 약간 좀 단순했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복잡하게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서적인 부분이 이제 복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느냐, 전에 뭐. 한경윤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네, 뭐 그쵸. 막 기억을 공유한다던가 그죠? 그렇죠. 아니면 뭐 근데 그런 그게 구체적인 이어지는 설명들이.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지 사실. 그렇긴 하죠. 그렇지 어.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네.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 뭐 좀 그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래 쓴 물건엔 혼이기 뜬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복도 한 20년 썼으니까. 아니 말을 저렇게 한다고 진짜 거의 실험체 대하듯이 얘기하네. 아니 생겼다고 혼이 그러니까 몸을 오래 썼잖아. 아니 나는 이 혼은 저 생물이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 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영화적인 재미로 얘기하는데 좀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말 타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싹 드러내진 것 같아가지고 좀 너무 라이트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그 울산에 있는 성당을 찾아가면서 좀 생겼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나는 생긴 부분이 아까 어. 여자 편의점에서 여자 고등학생들 보면서 섹스에 대한 뭔가 이런 욕망이 생기면서 같이 혼도 생기지 않았나. 해냈어! 내가 해냈어! 거기 여기서도 찾았다! 거기서 서복이 뭐 껄떡댔나요? 아니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겠지. 어디를 봤을까요? 그냥 여자 자체를 봤겠지. 왜 한 발 빼죠? 아니, 그러니까 실망입니다. 애가 직접적인 지식이 없었을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책을 그런 거 갖다 놓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카마수트라 인간은 맥심 잡지. 꼬북자가 실려있는 맥심 잡지. 맥심 잡지 있었을 수도 아. 있지.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래 화장실에 다 그런 거 있잖아. 왜 나는 거기서부터 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혼이 생겨? 그런 묘사가 구체적으로 좀 있었으면 이 그- 서복이 어떻게 보면 이 한경윤의 살짝 이렇게 살짝 발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만해, 이 예, 죄송합니다. 잘한다 진짜 씨 끝까지 가려고 해. 근데 캐릭터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은 약간 예. 뭐 캐릭터 이야기는 아니고 이건 배우들 이야기인데 진짜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도 우리 신 PD님 얘기한 것처럼 두 배우가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일단은 둘 다 너무 잘생겼고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말씀하시는 대로 그 개연성이라든가 아니면 설득력이라든가 아니면 스토리 이런 것들이 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우들이 진짜 캐리해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그거-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그건 맞는 진짜. 것 같아.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음. 내가 말하자면은 이게 대본만 만약에 나한테 대본을 줘서 내가 대본을 읽어봤으면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했을 거야. 이게 책으로 뭐 읽었다면. 말이 되나 그럼 책으로 읽었으면은. 근데 맞아. 그 캐릭터 막 공유나 공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복은 이제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 안 하고 이제 공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확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캐릭터 설명이 그닥 많지 않은데도 음. 그럴 수 있지 뭐 약간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배경 드는 거야. 서사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죠? 맞아. 그걸 그런 연기하는 느낌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런 느낌 들었고 신PD 박보검은 신PD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신PD처럼 말할 때마다 막 화내긴 하더라고. 그 서버 같은 내가- 계속 화내듯이 얘기하더라고. 어깨 아니, 넓이하고 화의 양이 비례하는 건가? 닮은 게 두 개는 있네. 다행이네. 하나씩 찾아가네. 아니 박보검 너무 잘생겨가지고 실험체로 태어나가지고 외부 세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라는 이 설정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묘사하기가 약간 모호하잖아. 그러니까 그쵸. 아무것도 그러니까 외부 세상하고 접촉이 없었으니까 경험이 없다라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도 뭐 그렇죠. 영화에 나왔으니까 이 배우가 뭐를 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박보검의 잘생긴 얼굴이 그걸 다 설명해줬다. 이게 얼굴이 개연성이다. 굉장했다. 예, 약간 굉장한 개연성이었다. 약간 신비롭고 좀 많이 어. 순수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맞아, 박보검이. 맞아.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저 얼굴이라면 왠지 그럴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캐스팅은 진짜 잘한 거야. 맞아요. 그랬습니다. 최적으로. 네네. 네. 예, 그 서인그룹 회장이랑 이제 안부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음. 약간 대결 구도로 가게 되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정보국 요원 안부장이랑 서한그룹 회장과 누가 더 악랄한가, 누가 똥인지, 누가 오줌인지, 누가 더 더러운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더러움, 그런 추악함. 추악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게 긴장감도 더해줬던 것 같고 좀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원래는 한 편이었잖아요. 요 연구를 그렇죠. 진행하면서. 근데 이제 한 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갈라져서 이제 죽이네 사내 하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속고 속이고 하는 것도 좀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체적인 영화의 스케일 자체는 좀 약간 축소되는 느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뭔가 스케일. 다른 거대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복닥복닥 하는 느낌이라서. 밥그릇 싸움하는 느낌이라고. 밥그릇 그러죠. 싸움이라서. 나는 특히 그 느낌이 그 어. 뭐랄까요 그 뭐죠? 김철호 그 이제 회장. 서인그룹 회장. 회장 좀 약간 그 톤이 붉은 톤에 좀 작고 그다음에 어. 저기 안부장은 좀 회색 톤인데 사람이 크잖아요. 네네. 이건 진짜 거짓말하자고 나 톰과 제리 같아가지고 싸우는 느낌도 가만 갈수록 점점 유치해지는 거야. 막 전화로 티격태격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굉장히 톰과 제리 같았다. 그런 장면들이 좀 재미 포인트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심각한 상황에서 막 서로 네네. 존댓말 하다가도 갑자기 화내면서 쌍욕을 막 서로 박잖아요. 맞아, 그런 장면 맞아. 좀 너무 현실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진짜 열받아가지고 그 욕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인간성의 막 바닥을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막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는 캐릭터고 네. 한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으로서 약간 품격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음. 둘 다 화상통화하다가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회장이 저박한 놈 이랬던가 막 이러면서 끊어버리잖아. 막 먼저 끊어버리는 거. 맞아. 그런 아 장면- 머저리 같은 놈 이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됐을 때 이제 그런 장면들 말고 뒤쪽에서 그 오게티까지는 아닌데 이 네네. 정보국 요원들하고 이게 그 저 서인그룹 이 전면전을 펼치잖아요. 네네. 전면전을 펼치는데 이렇게까지 네. 막 그러니까 서복이 등장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전차포를 쏘고 땅이 흔들리고 대지가 흔들리고 꺼지고 막 하는데도 이 주변에 또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또 영화가 군대가 출동할 만도 한데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도면 군대랑 어거지로 경찰은 다 맞춰보면 어디로 개연성을 갔는가. 맞출 수 있긴 해. 이제 어쨌든 네. 안부장이 출동을 했잖아. 얘가 뭐 확실히 네. 어느 기관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뭐 약간 국정원이나 네. 뭐 이쪽 그렇죠. 기관인 것 같잖아. 그러니까 미리 저기 총까지 들고 그 탱크까지 무슨 기관포로 그렇겠죠. 들고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시끄러울 테니까 주변에 다 조용히 있어라라고 미리 주변에 해놨겠지 그 카드를. 네, 해놨겠지. 아무도 오지 마. 근데 그래도 주민 신고 오면 경찰차는 출동해야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인데. 막 그러니까. 그죠?
아무튼 그랬다는 거. 아, 뭐 하여튼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 이 영화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소재일수록 저는 좀 약간 이런 작은 부분들까지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개연성이 더 있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살짝 한번 얘기해봤습니다.